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오늘 금요일은 스페셜 방송으로 진행되고요.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 한 주 동안의 시장 정리하고 또 다음 주 시장 함께 내다보시죠. 하단에 나가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방송을 더 다양하게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강보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 2,500선을 살짝 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은 2,478선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어제의 하락폭을 하루 만에 모두 만회했습니다. 1.64% 오르면서 837.24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2차 전지주의 대형주들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반발 매수세에 그칠 뿐 아직은 경계심을 더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견들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 이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첫 번째 주제에서는요. 이번 주장에서 눈여겨봐야 했던 점들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주 전망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을 열어보는데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 보이는데요. 바로 이 삼성과 SK와 관련된 시그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올트먼입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 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방한한 가운데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으로 높은 가격에도 AI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빚자 이 올트먼은 AI 반도체 자체 생산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오늘 방한 초점도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과 협업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시설인 평택 캠퍼스에서 올트먼은 삼성의 반도체 역량을 한눈에 살펴보았는데요. 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만났습니다. 올트먼이 AI 반도체 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에 관심이 높은 만큼 SK하이닉스와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0.94% 하락한 73,400원에, SK하이닉스 주가는 1.02% 하락한 13만 6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제에 이어서 바로 LG입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살펴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매출 33조 7천억 원대, 영업이익 2조 1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각각 31.8%, 78.2% 증가한 것인데요. 북미 전기차 수요 대응 원가 개선 노력 등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은 실적 설명회에서 매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북미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2년 연속 30% 이상 고성장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전기차 시장이 약 30%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던 북미 지역 성장률이 올해는 30% 초중반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3.53% 상승한 38만 1,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시 오늘의 키워드 올트먼, LG 두 가지 이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특별시를 통해서 올트먼과 LG 살펴봤는데요. 아마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와도 상통할 것 같습니다. 올트먼, LG,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율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보니까 우리 두 분을 일주일에 한 번 말고 두 번씩 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네, 불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금요일이 아니어도 좋다. 네. 월화수목 안에 불러달라. 송일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또 이제 가끔 봐야 반가운 얼굴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아닐까 싶은데 뭐 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는 언제든 불러달라. 성률 매니저는 지금이 좋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은 항상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알차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주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전망 함께 잘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긴 켰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다 사람마다 포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그동안 좀 기대감을 많이 모으다가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들을 덜어 보였고 또 2차 전지가 어제는 크게 빠지더니 오늘은 하루 만에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전망을 해보면 좋을지 우리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함께 보시죠. 자, 차별화와 분위기를 적어주셨는데요. 먼저 박철수 매니저님,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종목별로 지금 차별화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가 계속 올랐다가 어느 날은 또 이제 오늘처럼 2차전지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한 종목이 쭉 가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때문에 차별적인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별화라고 키워드를 적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 1월 들어와서 시장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흐름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결과적으로는 올랐다고는 볼 수 없죠. 오히려 약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약세 요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원화 약세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큰 시장의 약세 요인은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이제 무뎌졌다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 미국의 어떤 금리의 어떤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경기가 어떻게 보면 살아난다는 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바이코리아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있지만 일단 FOMC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에는 좀 약간 이른감이 있죠. 하지만 일단 이런 일정들에서 확실히 이제 금리가 이제는 완화가 되겠구나. 금리 인하가 이제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실려줘야 확실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의 반등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만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기존에 있던 모멘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지루할 수 있는 확률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종목은 실적도 좀 약간 성장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 전방 산업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시장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 보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올해 이루어질 거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을 것 같고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언제가 될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 3월 혹은 5월 그리고 이제는 6월 얘기까지 첫 번째 기준으로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치면 상한가 월화수목 매니저 분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이 좀 나뉘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분위기로만 봤을 때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언제가 처음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거라고 지금 보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나 신경 지금 안 쓰고 있긴 합니다. 신경 안 쓴다? 왜냐면 이게 바로 생길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와서 공시화가 되고 날짜가 정해진다고 한다면 시장은 잘 가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너무 기대감을 갖고 지금 금리 이제 인하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할 거야. 여기에 맞춰서 종목 선별하면 사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없는 상태. 그리고 시장이 좀 약세, 이런 변동성 장에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좀 낮추시고 다만 저는 사실 지금이 그렇게
더 내려갈 것까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중국에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2조 위안의 증안기금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좀 나왔었고요. 얼마 전에. 그다음에 24일 날 인민은행이 좀 강하게 좀 지준율을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중국의 강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중화권 기업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반짝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 지수 바닥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30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이 삼성전자가 예약이 돼 있잖아요. 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요새 보면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회사 사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회사의 어떤 주가 방향성이라든지 관련주들의 이 흐름들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라든지 어떤 우리가 실제로 기대할 만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좀 더 사실 좀 무섭겠지? 지금 들어가기 좀 늦었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두려운 마음들을 좀 낮춰주면서 반도체 시장의 좀 더 거래량 확대와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반등도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 힘을 좀 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또 핫하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30일 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잘 보시고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송률 매니저의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분위기라고 적어주신 걸 확인했는데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저번 주에 비교하면은 사뭇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지지부진한 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강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특히 코스닥만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오늘 좋은 흐름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도체가 조정받는 사이 그 빈자리를 2차 전지가 메꿨다. 그러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을 빌미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전반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앞전까지 특히 저번 주까지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특히나 셀 3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인데 특히나 이제 LG 엔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는 2차 전지 어느 정도 반발성 매수세는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 주는 우리가 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수급이 고루고루 유입이 되면서 그 안에서 전체적인 순환매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번 주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박재수 매니저님께서 금리 인하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금리 인하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냐 지금 이게 관건인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리스크라고 하면은 지정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홍해 리스크가 더해졌습니다. 홍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 홍해를 통과하는 글로벌 어떻게 보면 무역량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통계치를 확인해 보면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51.3%를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3월 달 금리 인하에 시장이 많이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무난한 분위기는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말씀을 역시나 해주셨는데 작년 말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 특히나 많이 오르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엔 좀 잠잠하거든요. HLB 정도 빼고는. 금리 인하로 인한 그 수혜 기대감, 제약바이오 어떻게 계속 좀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짝하고 끝난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지금 말씀하신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 가장 강력한 섹터 중 하나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또 이벤트가 하나 예정돼 있죠. 아랍헬스라고 해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행사인데 그게 또 예정되어 있고 제약바이오가 굳이 아니더라도 금리로 인해서 약간 평가가 절하됐던 아까 이제 박시수 매니저 말씀하셨던 엔터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단순히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디테일한 관점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수혜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보다는 오히려 엔터가 조금 더 가능이 높을 것이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오늘 저녁 이제 내일 새벽까지 해가지고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될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아무래도 연준이 좀 신뢰하는 지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네. 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러한 좀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PC 물가가 좀 약하게 나와줘야 그래도 우리가 조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PC 물가는 좀 낮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결국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FOMC가 가장 그래도 지금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해서 어떻게 표현을 이제 하느냐에 그쵸, 따라서 예. 이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처럼 연준에서도 사실 충격을 줄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무난하게 경계감은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소화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좀 관망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FOMC 일정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그때 또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FOMC 이후에 뭐 안 좋은 흐름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시는 게 확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2월 1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봐야겠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과 함께 월 말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일 매니저님, 뭐 현대차랑 기아 실적 발표한 거 보셨을 텐데 사실 창사 이래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 흐름을 보자면은 섭섭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거 흐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기아 사상 최대 실적도 한번 갱신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매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약간 고부하 가치 차량 중심으로 판매를 개편했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현대 기아차를 주요 고객사로 둔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 호재로 저는 이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판매량과 별개로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유율 넓혀 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판매량 3위인가 계속해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 특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추세는 지금 안 좋게 전망이 되고 있긴 하지만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제 자동차 부품사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약간 현대기아 완성차 종목은 약간 무겁다. 우리는 약간 가벼운 종목을 볼 것이다 하신 분들은 자동차 부품주 보시면 좋은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뭐 친환경이든 친환경이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있습니다. 뭐 조향장치라든지 CSC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앞전에 분류를 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은 올해부터도 약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물류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홍해 리스크로 물류비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비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차별화를 말씀해 주셨던 박철순 매니저님, 뭐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네. 뭐 가지고 있는 포트를 쭉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리듬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 투자를 새롭게 또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쪽 보면 좋습니까? 지금 최근에 사실 반도체가 거의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마 못 사신 분들은 조금 지금 들어가기 좀 무섭다. 오히려 지금부터 좀 꺾이면 나는 고점에 또 물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요. 금방 또 식기 마련입니다. 그때 눌림을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도 반도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쇼크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쇼크가 나왔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눌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 2차 전지건 그게 반도체건 지금 우리가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서 주가가 오르는 건데 반도체가 특히나 지금 AI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AI가 확대되면 사용되는 메모리죠.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이 그래서 핫해진 겁니다. 왜? 실제로 많이 팔리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 이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올랐지만 테마로 그냥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결국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제 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 최소한 테스트 정도는 해서 앞으로 실제 수주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를 반드시 분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은 좀 실적이 경쟁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적거나 업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좀 하락폭이 적거나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하는 종목 올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에 뭐 인텔이 좀 1분기 네. 실적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 사측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인텔 쪽에서.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이 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1분기는 파운드리 쪽이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솔직하게 말을 한 거예요. 전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대신에 나머지 사업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쪽이라든지 PC 메모리라든지 서버 쪽 다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단계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최소한 30%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과 기술력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니까 이거 질문에 대해서는 그 송률 매니저 의견도 듣고 싶네요. 반도체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재수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탔는데 반도체가 지금 여기서 저는 충분히 더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5,000원짜리가 48,000원까지 갔었죠. 뭐 웬만한 후공정 관련주들도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을 넘습니다. 1,000억짜리들이 지금 3,000이 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른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조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차익 매물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진입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S24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지금 이제 인도에서도 뭐 이제 사전 판매 3일 만에 완판이 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성형 AI를 바이두 거를 탑재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국가별로 타겟팅을 맞춰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AI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기대해볼 만한 게 아이폰 16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AI 하드웨어 저는 약간 최근에는 조금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는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장 분석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만나보시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주가가 12%대 폭락했습니다. 그러한 역풍이 불었는데도 국내 2차 전지 어제장에서는 크게 빠지는 듯 싶더니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두고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좀 투자할 시점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이다, 조금은 경계심 더 갖고 가자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송률, 박철순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중 그리고 차별화가 또 나왔어요. 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쪽에 한 표네요. 네. 뭐 이게 지금 차별화돼서 지금 사실 뭐 엔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무기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상당히 시장 대비 높은 상승률을 시장 성과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2차 전지를 지금 좋게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좀 더 베팅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뭐 전기차의 생산량의 어떤
생산량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또 시장이 이제 미국이잖아요. 북미 쪽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북미가 사실 2023년도 때 이때는 한 50% 정도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전기차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반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대 조금 넘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히려 20%대가 아니라 20%대 한 중반 그 이상까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런 숫자적인 전망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 좀 힘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거일 것 같아요. 이차전지 갖고 있는 분들이나 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 관련된 것들 갖고 계신 분들. 대선 리스크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친환경 쪽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2차전지 더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기도 했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사실 친환경 이 산업을 이거를 아예 엎을 수 있을까요? 그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반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은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뭐 선거 때문에 이런 공약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 산업을 없앨 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는 결국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갈 거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성장은 계속 해나갈 걸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뭐 전기차는 분명히 넣을 만한 부분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선 문제가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은 성장률 둔화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다만 공격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비주들 제가 많이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급등하고 나서 지금 거의 바닥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과연 작년에 실적이 안 나왔을까요? 작년에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수급의 이동이 좀 안 들어오기 때문이지 결국 불 붙으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배팅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꼭 두시고 있어야 되는 분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 배터리 어떤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 뭐 도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성능에 어떤 기여를 하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평균치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쭉 흐름들 지켜보면서 분위기 지켜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송률 매니저는 차별화를 적어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앞전 사례를 우리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LG 엔솔이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셀 3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도 안 좋은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CATL께 들어갑니다. 문제는 LFP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CATL 같은 경우는 약간 LFP를 중점적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중국계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감으로써 약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포르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CATL 지금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벤츠도 있고 BMW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약간 이제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채택은 25년에 한다고 말을 했고 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약간 원가 경쟁력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기술력 차이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지금 미국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주요 정책 포커스가 미국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약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제안을 최근에 했습니다. LG 엔솔에다가 추가적인 제안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술 장벽이 높은 음극재, 양극재 같은 경우는
내주화를 시키고 그 외 공정은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내용을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냐면은 소재 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조립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만약 테슬라의 정책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직납품을 가능하기 때문에 납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재 쪽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중에서도 제가 분리막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분리막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5%에서 18%로 굉장히 높습니다. 가동률만 높이게 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약간 분리막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금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또 에코프로 BM만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장비 쪽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장비도 좋은데 아직 장비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수주가 좀 나오는 종목들 중에 과거 이제 2000년 한창 잘 갈 때 작년에 초반 중반 때 그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종목 중에 실적이 오히려 성장한 종목들은 반등 시그널 보면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소재 쪽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나 소재 쪽. 그래서 뭐 제이오라든지 아니면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 CNT 쪽에서 상당히 도전제 쪽에서 상당히 강하고 LFP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도 시장의 어떤 트렌드와도 맞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 이왕이면 그리고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일 매니저님도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종목 관심 종목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막하면 두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WCP하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적인 베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분리막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향후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 점유율도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분리막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두 분이 바라보고 있는 관심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박철순 대 송률, 송률 대 박철순의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신특별한 포트 대결이 펼쳐집니다. 1월장 아직 몇 거래일 남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방송 기준으로는 1월의 마지막 금요일 방송이 오늘이고요. 과연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을 알리는 매운맛 신특별한 포트 대결 나유아입니다.